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합격의법학원에서 이제 무역영어랑 1차 과목 무역영어, 2차 과목은 무역실무, 그리고 대외 외환을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 이용훈 관세라고 합니다. 뭐 거창하게 학원 설명회까지는 아니고 일단 지금 시점이 이제 11월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있고 올해 이제 2차 시험 발표가 났죠. 발표가 났기 때문에 이제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합격을 하셨을 테고 이제 다시 도전하시는 분들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좀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뭐 답안 작성 요령이랑 뭐 공부 방법, 앞으로의 어떤 향후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뭐 질문을 받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혹시 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뭐 꼭 저희 학원에서 강의를 들으시든 안 들으시든 그냥 관세사 관련해서 뭐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과목 꼭 무역실무를 떠나가지고 뭐 전반적인 궁금증들이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혹시 있으시면은 편하게 그냥 메일로 질문 주시면은 제가 일단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 업계 현황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관련해가지고 다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질문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방금 전에 이제 박준호 관사님께서 이제 시험 유형이 바뀌었다. 30점짜리 두 문제가 나오고 20점짜리 두 문제가 나옵니다. 이 중에 무역실무 같은 경우에는 대외, 외환 두 개 합쳐가지고 20점짜리 한 문제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 각각 대외 10점, 외환 10점으로 해가지고 총 무역실무에서 80점 정도 분량으로 나오고 있고 대외 10점, 외환 10점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50점짜리 형태였을 때는 어느 한 파트에서 굉장히 큰 주제를 해가지고 논술형으로 뭐 CISG면 CISG, UCP면 UCP 굉장히 이제 하나의 우리가 소위 말하는 3대 협약에서 50점짜리가 나온 적도 있고 또 뭐 운송 파트에서도 50점짜리가 나온 적도 있고 보험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년도에 이제 50점짜리가 나왔던 파트는 수험생분들이 공부할 때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연달아 동일한 뭐 CISG에서 50점은 잘 안 나온다.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잘 안 나오기도 했고요. 근데 시험 문제 유형이 이제 30점, 30점, 20점, 20점으로 바뀌면서 무역실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출제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의 테마로 세 가지의 파트에서 얼마든지 문제를 만들어서 뭐 CISG 30점, UCP 30점, 인코텀즈 20점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CISG 30점, 운송 30점, 뭐 아니면은 보험에서 20점. 그래서 예전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전 파트를 좀 광범위하게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험 유형 자체가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공부량은 좀 많아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무역실무가 굉장히 단답형 주관식 형태로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3대 협약이라고 하죠. CISG, 인코텀즈, UCP가 있고 CISG랑 UCP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원문을 살려가지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인코텀즈 같은 경우에는 분량이 너무 많아요. 인코텀즈는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인코텀즈를 원문을 다 살려가지고 뭐 A1부터 A10, B1부터 B10까지 암기하는 거는 사실상 거의 무역실무 한 과목을 공부하는 것만큼 많기 때문에 얘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인코텀즈는 키워드 위주로 인도의 기점, 위험의 기점, 비용의 기점, 각 규칙별로 소개문은 또 소개문의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규칙에서는 최대한 그 인도와 위험, 사용자를 위한 설명문 인도와 위험 보면은 이제 1번에 딱 인도와 위험이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너무 똑같이 복붙하시려고 굳이 노력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인코텀즈만큼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한 범위 하에서 서술을 하시고 각 규칙별 특징, 인도 위험 비용은 기본이고 그거 외에 각 규칙별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그걸로 충분히 효율적으로 시험 공부 분량을 좀 줄일 수 있다. 대신에 CISG랑 UCP는 점점 원문에 대한 중요도가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CISG도 그렇고 UCP도 그렇고 원문은 굉장히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굉장히 길게 하나의 산문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좀 목차를 만드셔야 돼요. 목차화 시켜가지고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UCP 600이 28조 보험 서류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 암기하기에는 굉장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목차를 만드는 그런 과정들은 제가 그런 것들은 잡아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3대 협약을 제외한 나머지 규칙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규칙들도 꼭 필요한 부분을 가져가야 되고 너무 지엽적이거나 그런 부분까지는 좀 안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분량이 너무 많습니다. 무역실무, 항상 무역실무를 제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분량이 너무 많다.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인코텀즈는 인도 위험 비용 키워드 위주로, 나머지는 목차화 시켜가지고 나머지 협약과 규칙은 그렇게 공부하시고, 이론적인 파트는 별도로 또 이론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도 또 열심히 다 목차를 좀 만드셔가지고, 목차 만드는 거 제가 만들어 드리죠. 그래서 테마화 시켜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테마화. 예를 들어서 무역의 계약에서는 어떠한 테마가 있는가, 시험에 나올 수 있을 만한 꼭지를 다 잡아가지고 거기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 내용들 키워드 암기하시고 정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무역신문에서 좀 고득점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태까지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쉽게 나와가지고 이거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내년에는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약간 지엽적인 부분을 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엽적인 부분을 다 공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올 만한 지엽적인 부분은 당연히 공부를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외 외환을 말씀을 드리자면, 대외 외환은 옛날에 굉장히 좀 큰 틀에서 범위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 굉장히 미시적으로 나옵니다. 거의 단답형 주관식 형태로 몇 개를 쓰시오, 몇 개를 쓰시오. 그러다 보니까 대외 외환도 암기를 마치 HS 암기하듯이 빨리 암기를 들어가셔야 돼요. 대외 외환은 철저하게 절차법이거든요. 너무 깊숙하게 이해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순수하게 그냥 수업 목적으로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수업 목적으로만 암기할 것만 딱딱딱딱 치고 암기식 따셔가지고 빠르게 그렇게 넘어가셔야 되지, 대외 외환은 내가 100% 다 공부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너무 힘들어요. 예. 무역실무 자체도 분량이 많은데 거기에 대외 외환까지 내가 100% 다 외우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은 거의 2과목의 분량이 가깝기 때문에 대외 외환은 최대한 빨리 암기를 들어가셔야 되고, 너무 그런 외환, 특히 외국환 거래법에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거든요. 네, 그런 내용들은 굳이 찾아보시거나 하실 필요 없고 순수하게 그냥 강의만 들으시고 5개 쓰시오, 4개 쓰시오, 몇 개 쓰시오, 이런 문제들은 1차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고, 왜냐면 그런 문제 유형 요새 나오니까. 그리고 2차적으로 대비해야 될 것도 큰 틀에서의 하나의 어떤 테마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좀 공부할 게 좀 암기하기 좀 많아지기는 했어요. 확실하게 대외 외환이. 왜냐면 몇 개 쓰시오라는 걸 내가 암기를 안 하면 하나도 못 쓰거든요. 하나도 못 쓰기 때문에 굉장히 미시적인 부분까지도 앞자를 따가지고 좀, 예전에는 그렇게까지 공부 안 했어도 됐다면 지금은 그렇게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런 작업이 좀 빨리 들어가야 돼요. 최소한 12월 안에는 그런 어떠한 정리라든지 대외 외환에 있어서는 최대한 30% 정도까지는 12월 전에 암기가 들어가야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제가 프린트물로 나눠드린 부분은 좀 그냥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여기 30점 문제도
그 30점 문제에서 굳이 로마자 목차를 쓸 필요 없습니다. 네, 그냥 똑같이 이제는 30점 문제건 20점 문제건 답안 작성하실 때 요거 목차, 그 다음에 요거 목차, 그 다음에 뭐 요거 목차,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형태로 그냥 쭉 논술에 맞춰가지고 서술을 해 나가시면 되고,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5개를 쓰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어도 기본적으로 우리는 서술형 시험 문제이기 때문에 의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간략하게 좀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바람입니다. 물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거의 안 써도 점수가 어느 정도 다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점수가 굉장히 고득점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출제위원분들, 채점위원분들은 교수님들이세요. 교수님들은 철저하게 이러한 서술에 익숙하십니다. 익숙하시기 때문에 뭐 5개 쓰시오에서 1번 띵, 2번 띵, 3번 띵, 4번 띵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목차를 잡아서 이렇게 서술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야 물론 점수가 더 많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입장을 바꿔가지고 내가 채점위원이고 내가 오랫동안 학문을 공부했던 교수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그런 거에 익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점수 차이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의 서술 어떤 논술의 형태를 갖춘 그런 답안을 꼭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옛날에 50점짜리 문제 있었을 때는 보통 50점짜리 문제를 뭐 7페이지 반에서 한 8페이지 정도 썼었는데 지금은 분량이 좀 바뀌었죠. 30점짜리는 한 5페이지 정도, 20점짜리는 한 3페이지 정도. 이런 분량으로 좀 서술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문제에서 너무 다 주어줘요, 요새는. 물론 목차도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시험 문제에서 다 주어집니다. 올해 시험도 마찬가지였고 전년도 시험도 마찬가지였고 거의 다 주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뭐 목차를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있기는 분명히 있는데 이것도 효율적으로 또 암기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를 좀 빨리 시작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는 거의 암기형 시험이다 보니까 암기를 좀, 물론 암기랑 이해라는 건 항상 같이 가거든요. 언제까지 무조건 이해를 하고 언제부터 암기를 하겠다. 저는 이런 건 없다고 봐요. 이해, 암기, 이해, 암기, 이해, 암기 항상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격적으로 내가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암기를 시작하는 시점이 보통은 이제 1월부터 대부분 모의고사 시작하시면서 그때 암기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시작하면 조금 늦지 않나 싶어가지고 한 11월부터 이제 암기가 이제 어느 정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8분의 1로 저희는 진도별 모의고사를 보고 있고, 그리고 저희 학원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멘토링이라고 해가지고 핸드폰 번호 같은 것들을 다 공개를 해가지고 서로 이제 실시간으로 공부하다가 진짜 저희 그냥 수험생들 보시면은 카톡으로 이렇게 어떤 공부하다 모르는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니면 답안을 내가 잘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보내주시면은 그것도 이제 뭐 최대한 빨리 이렇게 답변 드리고 언제든지 이렇게 상담하실 수 있고 그런 부분도 많이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 간략하게 이런 공부 방법이나 뭐 앞으로의 출제 경향, 내년에는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왜냐면 올해 너무 많이 뽑았거든요. 수험 90점 넘는, 60점 넘는 수험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부러라도 좀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시험 문제의 난이도는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약간 지엽적인 부분을 건드릴 수 있겠죠. 지엽적인 부분은 굉장히 많아요. 뭐 지엽적인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만 시험에 나올 만한 그것도 또 이제 등급을 나눠가지고 좀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특히 무역실무는 너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이게 무턱대고 그냥 계속 암기해야지, 앞잡다서 암기해야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한도 끝도 없고 또
이해해서 써야지 하고 막상 이해했는데 안 써지는 그런 현상들이 발견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암기해야 될 부분과 앞뒤로 키워드 앞뒤로 살을 붙여가지고 어떻게 서술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오늘 제 그냥 간략한 설명은 좀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은 질문 부탁드릴게요. 혹시 지금 2차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은 1차부터 다시 공부하실 생각이신가? 내년 그러면 1차를 예상을 그러니까 좀 생각하시면서 지금 생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예예예. 올해 3월 달이요. 음, 1차부터 그냥, 그러면 동차보다는 일단 내년도 1차를 지금은 일단 생각을 하시고 이제 공부를 하시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뭐 2차 관련된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내년 3월에 있을 이제 1차 준비를 좀 먼저 하셔야 되겠네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1차가 얼마 안 남았고, 한 꽤 오랜 기간 동안 그러면은 일단 공부를 이제 못 하신 상황이신 거잖아요. 그쵸? 그래도 1차를 보신 경험은 있으시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11월, 12월, 12월, 1월 3개월인데 혹시 회계학만 좀 어떻게 커버가 되면은 이 복귀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지는 않거든요. 1차를 그래도 뭐 합격하신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공부하신 경험이 있으면은 그냥 한 번은 도전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내년도에 1차가 지금 굉장히 기간이 짧지만 꼭 합격을 못 한다 하더라도 한번 진짜 정말 3개월 동안 불태우듯이 공부를 딱 해 보시면은 내년에 설령 1차가 안 되더라도 내후년에 동차로 한번 더 노려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내년도 1차를 그냥 포기하거나 아니면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공부하면은 내년에 만약에 뭐 1차가 되면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지만 안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시험 보시고 나서 바로 동차 공부를 준비하셔가지고 내후년에 동차 이런 식으로 좀 준비하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타임 테이블, 타임 스케줄상은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공부를 뭐 안 하셨던 분이거나 처음 하셨던 분이시라면은 너무 지금 무리다라는데 지금 이제 시기적으로 아직까지는 약간 무리가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뭐 관세법이나 내소세 그리고 무역 영어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을까. 공부를 한번 하셨기 때문에 대신에 회계학은 이제 워낙 어렵잖아요. 그래서 회계적인 지식이 조금 뭐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이신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회계학에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래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요. 네. 자, 그러면은 뭐 다른 질문 없으면은 일단 여기서 맞추는 걸로 하고 저희 그 학원 팀장님이 뭐 이런 커리큘럼 같은 거는 좀 더 자세하게 아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내년도에 뭐 저희 학원에서 시험을 그러니까 저희 학원 수업을 보고 안 들으셔도 그냥 지금 뭐 공부할 만약에 시간을 내실 수가 있으면은 여유를 내실 수가 있으면은 무조건 인강으로 왜냐면 시간 효율을 확 줄여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실강 절대 들으시면은 시간 낭비입니다 지금은. 그리고 이미 강의가 다 진행이 됐고 그래서 실강 말고 인강으로 좀 빠르게 회독해 가지고 한 번 정도 1차를 도전해 보시는 거를 일단은 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